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삼전닉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죽쓰고 있는 그런 그지같은 증시가 맞기는 한데 어쨌든 몰빵하신 분들이라 그랬을 때 수익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삼전닉스가 거래량을 다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코스닥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 얘네 말고는 지금 힘쓰는 게 딱히 없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 공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역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SK 하이닉스는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기대되는 삼성전자로 수급이 몰리는 거 아닐까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전날 미국 증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마이너스 1.3%, 나스닥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S&P도 마이너스 0.8%인데 지금 보시면요. S&P도 이동평균선 지금 딱 걸쳐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딱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보더라도 만약에 반등을 못 해주면은 미국 증시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기대감 때문에 끌어올려 주고는 있는데 힘에 붙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적인 분위기,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걸 이겨내서 돌파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동평균선 위까지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일정은 무엇이 있는 것이고 수급은 뭐가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지금 이거를 이번 영상에서 다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TV냐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삼성전자 가즈아라고 전날 거의 100개 정도 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번엔 돌파 가즈아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이동평균선 돌파 30만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김침국을 항아리째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기대감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밖에 없죠. 제가 전날 보여드렸던 거 사상 최대 주주원은 100조 시대 공식화라고 해서 다음 주에 이사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머니투데이의 기자 두 분께서 단독으로 취재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외신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식으로 최대 110조, 여긴 또 10조를 늘렸어. 그래서 주주환원 발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기대감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역전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40조에서 지금 거의 2배가 넘는 주주환원이 있다고 하니까 외인들도 아마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까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은 김칫국이니까 잠깐 뒤로 밀어두고 다시 이제 팩트 체크로 들어가 볼 건데, 일단 미국 증시가 눌렸던 이유 중에 바로 전날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9시 30분에 요게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솔직히 CPI 소비자 물가 지표, PPI 둘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실업수당 청구가 전망치를 하회했다. 아니 이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니까 고용지표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번 달이랑 똑같이 이번 달도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인플레이션 잡는 게 쉽지가 않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비싸져도 그냥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 잡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이씨 금리 막 이러면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외신을 다 보고 있는데 인상의 30% 정도가 지금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70%, 그러니까 65%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리가 인상으로 안 간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 눌리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다음 걸 보시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 국채 금리 반등 때문에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미 국채가 뭔 상관인데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실 수가 있는데요. 미 국채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10년물하고 30년물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 애들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뒤에 미국에 투자하는 거를 10년물 채권을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30년 뒤를 보고 채권을 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게끔 꼬셔야겠죠? 어떻게 꼬시겠습니까? 이자 더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채권의 금리 인상. 자, 그러면 지금 얘네 금리가 올라갔다 했는데 이게 악재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 말고도 10년 뒤, 30년 뒤에 미국을 지금 예전처럼 예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또 하나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미국 달러의 약세, 그걸로 인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를 떨어졌다라는 게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아니라 달러가 겁나 떨어진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당연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날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트럼프가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갖다 던진다, 이거에서 경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씨 까보니까 이 자식이 미국 달러가 그냥 약세가 돼가지고 금리까지 인상을 해가지고 아이고 씨, 그죠?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를 조금 타파시킬 수 있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전에 나스닥 선물을 이렇게 올려놨었던 실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실적 발표 끝났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등등 해가지고 다른 굵직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회사예요. 우리 조금 가슴 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진짜 다음 주에 이사회를 했는데 파격적인 100조짜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정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일요일 날 주말이죠. 하치위라는 세션이 있는데 거기서 HBM4 관련돼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HBM이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를 탑재해야 되는 GPU 회사 어딥니까? 엔비디아 그리고 AMD까지 있고, 얘네를 합쳐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사기 위해서 돈을 퍼붓고 있는 삼성전자의 고객 하이퍼스케일러들 구글 등들도 참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HBM 양산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지금 수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상당히 괜찮은 수치가 발표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전망치가 굉장히 좋다라는 뉴스가 쏟아진다 그러면 그래도 삼성전자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SK하이닉스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GPU 회사 엔비디아 세계 최고 시가총액 1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제일 좋은 시나리오, 진짜 행복회로를 돌린다 그랬을 때 그 행복회로의 최고조는 핫칩 일정에서 아주 나이스한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엔비디아의 주주 환원까지 내용이 나온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있다, 파격적인 거 우리가 짱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3단 그냥 막 퀀텀 점프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거 이동평에서 그냥 돌파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행복회로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일단 지금은 좀 눈치를 보고는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흥분을 잠깐 가라앉힐게요. 일단 차트로 봤을 때에도 사실 이렇게 끌려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고점이 28만 8천 원이고요. 지금 현재 고점이 28만 5천 원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냥 29만 원까지 찍고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28만 5천 원까지만 가고 28만 8천 원은 안 찍었다. 이것도 뭔가 수수께끼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끝난 다음에 넥스트 트레이드 애프터 마켓에서 갑자기 고점으로 끝난 다음에 갭을 띄워가지고 팍 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FM 정석대로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눌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일단 복불복입니다. 매물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적인 흐름도 분명히 우리의 시나리오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매물대잖아요. 매물대. 아무리 뉴스가 좋아, 진짜 어메이징해, 그러면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약해, 그러면 매물 폭탄이 나오면서 누를 수가 있다는 거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건 뭘까요? 이동평균선 매물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 타점 신호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잘 해먹고 있습니다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타점 신호를 공유해 드리는 거 다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매물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시야를 다 보고 있는 제가 타점 신호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눌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는 거죠.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매수가 나와, 그러면은 돌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
시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갑자기 돌파를 하면서 좀 고점 돌파 시도까지는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이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 좀 기대는 해보되 일단 방어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미국 관련돼서 일단 마음속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타점 신호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뭐 금전적인 거라든지 뭐 작성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청했었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파 댓글 달아주셨나요? 구독해 주셨습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 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해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급을 봐야 되는 건데 잠깐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삼성이 이번에 HBM4를 진짜 이 바득바득 갈고 준비했다라고 했었는데 그 수치가 뭐 양산의 그 퍼센테이지가 80%의 수율을 맞췄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이 많았거든요. 그 기사들이 실제였는지 안 실제였는지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증시에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미리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니까 당연히 수급 보기 전에 주봉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주봉 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저번에 예상했었던 이동평균선 돌파 종가가 나오면 굉장히 이쁠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주봉이 이렇게 끝내버리면요. 여기서 양봉 하나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긍정과 부정을 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놓고 저도 주봉 보니까 긍정이 더 커지고 있는 투자자의 심리 저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30만원 돌파를 해줄 수 있을까? 당연하게도 고점을 여기서도 돌파를 못하면 눌리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전고점, 이게 쌍봉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100조짜리 주주환원을 갖고 오면 그건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떤 거에 대해서도 함부로 제가 예상하지는 않겠습니다. 10년차 넘는 트레이더답게 차분히 기다려 볼 건데요.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본다 그랬을 때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매수세였는데 지금 또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또 누가 또 매수했는지 그놈들을 또 파헤쳐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UBS 증권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17일부터 해서 21일까지만 딱 이렇게 설정을 해 놔가지고 조회를 눌러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UBS 증권의 매수가 확 줄고
맥커리 증권 얘네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이 증권사 얘네 원래 호주 애들이고 배당이나 주주 환원 관련된 종목들을 잘 투자하는 걸로 유명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기대감 저도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800만 주? 아씨 돈 많네요. 좀만 좀 달라 그러고 싶네. 어쨌든 타점 신호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삼성전자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미국한테는 안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반도체 섹터에서는 좀 긍정적인 게 기대되는 게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가 좀 바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